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제프리 삭스가 말하는 우크라 위기입니다. 참고로 제프리 삭스의 인터뷰 내용들의 경우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고, 비슷한 인터뷰 내용을 반복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특정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지 않고 제프리 삭스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보시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전문가들이 몇몇 있는데, 그 중에는 제프리 삭스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전 또는 우크라 위기는 향후 미국과 관련된 여러 지정학적 이벤트들의 방향과 전개를 예상할 수 있게 만드는 좋은 사례인데요. 제프리 삭스는 경제학자 그리고 공공정책 전문가이면서 한편으로는 역사의 목격자이자 참여자로서 우크라이나 전의 원인과 전개를 차분하게 풀어낸다는 장점을 보입니다. 제프리 삭스에 대한 소개는 패스하고, 제프리 삭스가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해 풀어내는 논평들에서 목격되는 두 가지 큰 줄기를 얘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제프리 삭스는 공화 민주 차이 없이 미 행정부가 글로벌 위기들을 처리하는 방식을 풀어냅니다. 두 번째, 제프리 삭스는 위기 크라이시스가 시작된 방식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역사적 개요를 제시합니다. 사실에 입각한 역사적 개요를 제시 또는 제공하기 때문에 유럽 국가 대부분이 자신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어떻게 재조정했는지 알려주며, 많은 동맹들의 움직임과 세계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측적 판독을 재구성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많은 인터뷰 영상들에서 제프리 삭스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부분, 특히 우크라이나 전 또는 우크라 위기와 관련한 부분을 얘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프리 삭스는 위기, 즉 우크라이나 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뇌 수준으로 듣고 있는 것, 즉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오히려 1990년 2월 그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제임스 베이커가 독일 통일에 동의할 경우 나토가 확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했고, 당시 소련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그 약속을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빌 클린턴 대통령이 1994년 나토를 우크라이나까지 확장하기로 결정하면서 1990년 약속을 워싱턴이 어겼고, 실제로 1999년에 폴란드, 헝가리, 체코가 나토에 가입하면서 확실하게 도장을 찍었다고 제프리 삭스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999년 이벤트, 즉 나토의 확장 단계의 경우 모스크바가 무시했지만, 같은 해 1999년 세르비아에서 나토와 미국의 공습이 있은 후 모스크바가 본격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999년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는 침묵을 지켰고, 대통령 권한 대행에 이어 정권까지 이어받게 된 푸틴 역시 1999년 이벤트 또는 문제를 감수하기로 했다고 제프리 삭스는 지적했는데요. 추가로 푸틴의 경우 정권 초반에는 유럽 지향 또는 친서방 태도를 보였으며, 심지어는 잠깐 동안이지만 러시아의 나토 가입도 고려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해서 우짜가 역사적 사실을 추가해보면, 1999년 이벤트가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9.11 테러와 테러와의 전쟁에 따라 미국이 2001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시작했는데요. 2001년 바로 다음 해인 2002년 6월 13일에는 워싱턴, 즉 미국이 1972년 5월 26일 닉슨과 브레즈네프가 함께 사인했던 탄도탄 요격 미사일 조약 ABM 트리티를 탈퇴하고, 발사하면 몇 분 안에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는 동유럽의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2002년 당시 미국의 ABM 조약 탈퇴에 대해 러시아는 국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여겼지만, 모스크바는 당시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었고 대세였던 워싱턴이 벌이던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한 바 있지요.
그런데 제프리 삭스는 완전히 조작된 이유를 들어 미국이 2003년에 이라크를 침공했다고 지적했으며 2004년과 2005년에는 우크라이나의 정권교체, 레짐 체인지를 추진하고 빅토르 유센코의 집권을 지원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2009년 우크라이나 대선에서 모스크바의 지원을 받고 있던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승리하고 2010년에 야누코비치가 우크라이나의 중립을 외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관련해서 제프리 삭스는 당시 여론조사에서 우크라 국민의 나토 가입 지지가 낮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여간 문제가 발생하자 워싱턴은 야누코비치 정권을 전복시키고 정권 교체를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결국 2014년 2월 22일 야누코비치는 쫓겨나게 됩니다. 한편 2014년 우크라 마이단 레볼루션 또는 마이단 쿠데타가 있기 10년 전인 2004년 워싱턴은 동유럽 국가 7개 국가를 나토에 추가한 가운데 10년 후에 푸틴이 워싱턴의 과거 약속을 상기시키려는 노력을 하면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나토를 더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토 확장에 대해 제프리 삭스는 워싱턴이 나토를 러시아 국경까지 확장시키는데 항상 열중했으며 나토 확장과 관련한 어떠한 합의에도 반대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워싱턴과 파트너들이 신뢰를 파괴한 후속 사건들을 나열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에 미국, 당시에는 트럼프 1기죠. 미국은 2018년에 이란과 체결한 핵협정 JCPOA에서 탈퇴했고요. 2019년에는 1987년 소련과 맺었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트리티에서 탈퇴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전이 터지기 불과 석 달 전인 2021년 12월에 푸틴이 나토의 확장을 종식시키는 걸 목표로 워싱턴에 안보협정 초안을 제안했을 때도 워싱턴의 무모한 외교 정책은 계속해서 추구되었다라고 제프리 삭스는 지적했습니다. 관련해서 제프리 삭스는 개인적으로 백악관에 직접 연락을 해 전쟁을 피하고 협상에 참여하라고 촉구했지만 전쟁은 없을 것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뒷얘기도 추가했는데요. 이 부분은 패스하고요.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1823년 유럽 열강의 아메리카 대륙 확장에 반대한다면서 내놓은 미국의 유명한 먼로 독트린 얘기까지 해야 되지만 이것도 패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해보면 제프리 삭스는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한 이야기, 내러티브는 거짓이고 푸틴은 또 다른 히틀러가 아니며 중국과 대만을 목표로 벌이고 있는 워싱턴의 일들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항상 그렇듯이 인터뷰를 마무리합니다. 우자가 제프리 삭스의 인터뷰에서 항상 얘기되는 부분들을 인용한 가운데 2024년에 미국 대선과 가자 지구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2024년 11월 현재 세상에서 제프리 삭스의 발언은 무엇이든 파괴하고 무엇이든 악마화하고 어떤 이슈든 자신에게 불리한 건 지우고 어떤 국가든 없애버리고 어떤 망상이든 꾸며내려는 워싱턴 내 특정 고위층의 이해관계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우자는 봅니다. 그리고 2024 미 대선 결과와 레바논과 가자 지구의 비극은 이중잣대를 대놓고 드러내고 또는 적용하고 유엔 같은 국제기관들을 무시하고 미국 국민의 권리도 무시하고 정체성과 국적이라는 다원주의, 즉 현실과 당극 사이에서 전개되는 충돌의 결과라고 우자는 봅니다. 하지만 우자가 보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분노하는 세력이 부상하고 있으며 분노하는 세력은 스스로 회춘하지 못한 채 다른 이들이 지구라는 커다란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걸 반대하는 늙은 서방의 손에 자신들이 패배하고 항복할 운명이라고 보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상 제프리 삭스가 말하는 우크라이나 위기라는 제목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